안녕하십니까? 어제 동양학경영학술연구소 이명용입니다. 오늘은 명리학 고수전 2부 파트 1 고수 핵심을 주제로 이제 한 칼럼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안분지족 축일피흉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1부에서는 동양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2부부터는 좀 더 실무적인 좀 필요한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명리학을 중점으로 해서 필요한 그 사주의 생긴 모양 또는 사주를 감명하는 방법 또 우리 이 명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적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안분지족 축일피용은 명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뭐 삶의 인생을 조명하고 뭐 예치학, 미래학, 건강학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리학인데 구체적으로 명리학의 그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안분지족의 축일피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주제를 넘게 행동하거나 뭔가 어긋났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분수도 모르고 지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까불고 있어 라든가 자기 분도 모르는 넘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 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치 또한 행동 모든 것을 적당하게 잘 아우르는 그러한 것을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목표가 안분지족이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안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지족이라는 말은 자기가 족하면 행복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족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불만이요 불행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족하다고 하면 바로 행복이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바로 안분지족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분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족하면 바로 행복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명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축일피용인데 그 축일피용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한 것은 추구하고 흉한 것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령의 목표인데 정명론이라고 하는 인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따라 살아라 라고 한다면은 이런 명령을 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그 주어진 명운이 있으면 그 명운을 뭔가 좀 대안을 제시해서 길한 것은 추구하고 흉한 것은 피해가는 그러한 지혜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명리학을 제 인생의 운명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축일평하는 방법은 그럼 있겠느냐? 이것이 없다면 굳이 명리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뭐 수차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책을 내신 박일호 선생님이 뭐 방향을 보면 운이 보인다라고 하는 12신사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 노력 상당히 그 높이 평가를 합니다. 맞고 안 맞고 정확하다 부정하다 이걸 논하기 전에 그러한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축일 피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다면 나름대로 대안이 없다면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의미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일호 선생의 방향을 보면 오늘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행 유비 추리를 통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주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그 대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 그는 검증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목화토 금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대응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색깔로도 대비될 수 있고 뭐 이목구비로도 대비될 수 있고 오장으로도 대비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대비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고 넘치는 오행을 설리해주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이제 체와 용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제가 쓰는데 체용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용이라고 하는데 이 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체와 용, 즉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주라고 하는 것을 썼을 경우에 이거는 이미 태어날 때 주어진 품격이기 때문에 바로 체에 해당이 되고 이 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산에 뭐 유명하신 뭐 박정화 선생이 뭐 공간의 분, 뭐 시간의 분 이렇게 뭐 언급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잠시 그것을 좀 차용을 한다면은 그 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의 분이 될 수가 있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분수를 잘 지키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공간의 분과 시간의 분을 잘 알아서 잘 지켜나가고 잘 해나간다면 바로 인생에서 목표로 하는 그러한 그 행복이 되고 축일피용이 되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품격의 사주, 연, 월, 일, 시. 우리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자. 그래서 사주 8자다. 추명학을, 명리학을 우리가 사주, 팔주 학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 주어진 품격이기 때문에 체, 공간의 분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 밑에 써 있는 이 월의 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0년 대운이 되겠습니다.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10년 운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가 태어난 월에 해당되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10년이 대운이 되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세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태양의 1년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올해 경자년, 내년에 신축년, 2년 후에는 이민년, 3년 후에는 계묘년, 그 이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세운, 1년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운과 10년 운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년 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유의 10년 운이 되는 것이고 1년 오는 이 세운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이 10년 운과 이 1년 운을 바로 용, 사용되는 변화가 주어지는 그러한 용이 되겠습니다. 이 용을 시간의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자 즉 간지가 서로 합하고 충하고 해를 주고 파도되는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 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어진 체에 변화되는 용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 행로가 어떻게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주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 통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가 아주 세우는 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차의 칼럼에 이제 사주 세우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칼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앱이 없을 때에는 검증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오류된 그러한 사주를 세우고 나서 그 사주를 푸는 바람에 뭐 맞니 안 맞니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칼럼에는 사주를 잘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칼럼을 제시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주를 뭐 컴퓨터를 보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는 만세력 즉 연월일시를 알면 연월일시에 따른 그 사람의 주어진 이 사주가 어떻게 되고 이 사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사주를 뽑는다,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그 만세력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원래 그 기본적인 실력인데 지금은 이제 앱이 잘 나와서 스마트폰 같은데 앱이 잘 나와서 연월일시만 정확히 입력을 시켜주고 그것이 음력이다 양력이다 입력만 시키면 정확한 사주가 세워지고 대운까지도 다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이 사주를 볼 때에 여기에 써놓은 것은 하나의 샘플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 권명, 남자입니다. 여자는 권명이 되겠고 그 성명을 쓰고 그 밑다가 연, 월, 일, 시
써준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체라고 할 수 있는 연, 월, 일, 시, 주가 발생이 돼서 그것이 바로 공간의 분을 의미하고 이 대운은 월에 의해서 이것이 양간일 경우에는 순행이 되고 음간일 경우에는 역행이 되는데 남녀는 공이 또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10년 운을 써주고 이것이 1, 2, 3, 4, 5, 6, 7, 8, 9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누구는 이제 따져보면 1세부터 시작하고 2세부터 시작하고 3세부터 시작하고 하는 그러한 기운이 있습니다만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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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씩 가는 그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이 대운은 4주에 더해서 5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5주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 4주에 태어난 원령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삶이 용도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매년 오는 운은 언제나 누구나 똑같이 오는 그러한 작용이 되면서 이것이 내가 바로 일주, 내가 바로 요 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당사주 같은 거 볼 때는 요 술로 봤습니다. 지지의 난 띠를 가지고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삼각이라 씁니다. 천방각의 각, 삼각의 그 삼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삼합이 상당히 중요한 인간에게는 중요한 그 합이기 때문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오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삼합이 돼서 병화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 삼합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당사주를 가지고 이 띠가 무슨 띠냐에 따라서 멸일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또 사주를 추명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현대 명리학은 일간계가 바로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주라고 합니다. 이 자신하고 해당되는 하나 글자들이 나하고 육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제, 편제, 정관, 편관 물론 살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인성도 정인, 편인, 비견, 겁, 식신, 식상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기준점이 바로 요 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글자들이 체에 있는 글자들이 내가 타고난 것이 재관, 인식, 식신, 식산 중에서 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이 용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나한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술 중에는 신정무라고 하는 이 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천간과 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천간 즉 세 글자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기 봉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글자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변화 즉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사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써드린 것은 이렇게 건명 쓰고 이름 쓰고 연월일 쓴 다음에 연월일시 뽑고 그다음에 대운 쓰고 세운 써서 이제 통변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그 컨텍스트, 포맷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과정이 컨텍스트, 컨텐트가 있습니다. 컨텐트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컨텍스트도 중요합니다. 컨텍스트가 없는 컨텐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컨텍스트가 없는 컨텐트 의미가 없고 컨텐트가 없는 컨텍스트도 빈 박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좋은 컨텐츠와 좋은 컨텍스트가 있듯이 시작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주를 기록하고 감명하고 통변하고 물론 이 밑에는 쭉 저희가 통변한 걸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사주 감명할 때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은 요 8글자만 얘기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명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왜 하느냐? 명리의 목표는 안분지족 축일 피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족한 줄 알도록 자기가 생김이 이렇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만족하면 행복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러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기운이 오는구나 했을 때는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대안을 좀 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 운이 오는구나 재운이라든가 관운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물론 과하면 나쁘지만 과하지 않고 온다면은
내가 상당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추길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명리를 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뭐 사주팔자 그냥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명량이 되고 또 명량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안분, 지족축일, 피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명량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여러 여건 하에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좀 미신적인 그런 것으로 그냥 치부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 왔는데 향후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동양 철학, 동양학 중에서도 뭐 역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풍수지리학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추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리학이 상당히 삶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2부 파트 1의 안분 지적이라 안분적 추일 비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